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디지털 혁신 대전환위원회 정책 제안 1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디지털 트윈이 구현하는 메타버스 전주 기행 영상을 보겠습니다. 진이야, 전주 한옥마을로 워프해줘. 네, 전주 한옥마을로 워프하겠습니다. 경기장은 1991년 1월 9일 사적 제33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헐, 자기 저기 한복 좀 봐. 야, 진짜 여행하는 기분이네. 아이, 그러니까 전에 왔던 그대로야.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영선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께서 보신 화면은요, 메타버스 중에서 현실 세계를 감안한 거울형 메타버스를 보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메타버스 하면 그냥 가상 세계만 생각을 하는데요. 메타버스의 종류가 지금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화하는 세계 속에서 이재명의 메타버스 정부는 어떠한 것인가, 메타 정부는 어떠한 것인지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년 전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뀌던 시대의 뉴욕 5번가의 거리입니다. 불과 100년 전에 우리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지난 100년간 아날로그가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 대한민국은 추격국가였습니다. 6.25 전쟁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선진국이라는 세 글자를 갈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선진국이라는 세 글자를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디지털 시대가 왔습니다. 디지털 시대는 바로 대한민국이 추격국가에서 글로벌 선도국가가 되는 시대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이재명의
메타 정부는요. 디지털은 속도입니다. 디지털은 연결입니다. 디지털은 투명입니다. 속도와 연결 투명으로서 이재명의 정부는 전자정부에서 이제 메타 정부로 진화합니다. 메타 정부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2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IT 인프라, 초고속 인터넷망을 전국적으로 깔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나라 가운데 초고속 인터넷망이 유일하게 깔려 있는 나라가 어쩌면 대한민국입니다. 그 힘으로 이제 IT 강국, ICT 강국, 그리고 디지털 강국으로 거듭나는 글로벌 선도 국가입니다. 각 시대의 글로벌 선도 국가를 정리해 봤습니다. 1979년 원쥐 시대에 일본이 가장 앞서갔습니다. 그리고 1983년 미국이 그 뒤를 쫓아왔고요. 2G 시대에는 1992년 핀란드가 가장 앞서갔습니다. 그리고 3G 시대에 2001년 일본이 앞서갔고 2002년 미국이 바로 쫓아왔고 4G 시대에는 바로 노르웨이가 2009년, 스웨덴이 2009년 글로벌 선도 국가였습니다. 5G 시대의 명실공히 글로벌 선도 국가는 어디일까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위치를 이재명 정부는 더욱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2020년에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 세계의 투자 규모는 4,647조, 2021년에는 5,090조, 2022년 5,369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5년이 되면 6,240조로 무려 16.2%가 증가할 것이라고 가트너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재명 신경제의 산업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떤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디지털 교육과 일자리의 지역 격차가 너무 극심합니다. 서울은 전체의 디지털 일자리가 14,342개인 반면 이웃 경기도 4,743개로 현저한 격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를 메우는 것, 이것이 글로벌 선도 국가로 가는 핵심 길입니다. 그래서 인력 양성, 디지털 인재 양성이 너무나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각 산업별 일자리를 분석해 봤습니다. 고용 동향을 분석해 봤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을 한 곳도 많이 있지만 정보통신업, 과연 디지털과 관련된 이 분야가 12.6%로 가장 높습니다. 결국 일자리는 디지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해야 됩니다. 이재명의 정부는 바로 100만 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할 것입니다. 그것을 후보님께서 오늘 직접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양성할 것인지 잠시 후에 여러분께 설명드릴 겁니다. 디지털은 무한한 영토 확장입니다. 상상의 세계입니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대한민국은 한반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디지털은 상상의 나래 속에서 글로벌로 무한하게 나아갑니다. 젊은이여 디지털 영토를 점령하라. 그리고 이재명의 메타 경제를 함께 구축합시다. 이것이 이재명의 메타 정부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이재명의 메타 정부가 구현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 자, 지니야 전주에서 세종으로 옮겨가죠. 네, 를 보여드리는 세종으로 화면입니다. 오픈하겠습니다. 현실 세계를 기반으로 한 미러형 메타버스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3도, 눈이 살짝 내리고 있습니다. 습도는 45%이고요. 미세먼지는 나쁨. 네. 진이야, 정부 24 실행해줘. 네, 알겠습니다. 정부 24를 실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 24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전입 신고해 주세요. 네, 전입 신고 신청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네. 또 내가 전입 무엇을 신고가 도와드릴까요? 됐는지. 중소벤처기업부 주무관 호출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메타 주무관 김다나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중소벤처기업부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새로운 기술과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사업에 도전하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들을 널리 알리고 더 잘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립세종도서관으로 이동해줘. 대한민국 행정의 요람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자리 잡은 국립세종도서관은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지식 열람식 좌석 예약을 해줘. 네, 예약해 드릴게요.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메타버스 AI 비서 진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신 바처럼 이재명의 메타 정부에 들어가면 국민 여러분께서 클릭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일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렇게 예약할 수 있는 그러한 정부입니다. 나라의 크기는 이제 디지털의 크기입니다. 디지털 코리아의 글로벌 영토 확장, 이것이 이재명의 메타 정부가 추구하는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메타 정부는 사회, 문화, 경제, 정치의 영토 확장을 통해서 K 디지털 유니버스를 구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이루다 플래닛 대표이사 김영식입니다. 네, 영상 틀어주십시오. 영상 준비가 안 됐으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됐습니까? 3번 영상 플레이 부탁드립니다. 네. 아직 안 됐습니까? 네. 아, 이제 됐습니다. 네. 네,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안방에서 하나 되는 세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전주로, 전주에서 세종으로, 이번에는 세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이야, 아프리카 초원으로 워프해줘. 네,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으로 워프하겠습니다. 와, 방구석 사파리가 따로 없네요. 이렇게 가고 싶은 곳 세계 어디든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진이야, 알래스카로 워프해줘. 네, 알래스카로 워프하겠습니다. 알래스카의 오로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VR 기기를 쓰고 본다면 실제처럼 더 황홀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닷속이나 심지어 우주까지도 여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로마로 떠나보겠습니다. 진이야, 로마로 워프해줘. 네, 로마로 워프하겠습니다. 네, 로마로 왔습니다.
로마의 거리를 실제처럼 여행하면서 물건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NFT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내 가상화폐 지갑으로 세계 어디서든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환율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가상 신분증으로 단 몇 초면 직구가 가능합니다. NFT와 가상 경제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물건을 사거나 팔 수도 있고 NFT를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기가진이 Warped Korea. Yes, I will warp to Korea. 반대로 외국인들도 자유롭게 우리나라에 와서 한류도 즐기고 마음껏 관광도 하고 물건도 살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통해 시간과 공간적 장벽이 허물어지고 전 세계가 내 집 안방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토가 무한히 넓어집니다. 메타버스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메타버스 정부를 위한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 휴먼 캐피탈 제도 도입을 위한 비전 발표를 이재명 후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손이 3개 있으면 좋겠어요. 네, 이재명 후보 정책 제안 1호 발표, 이재명의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큐카드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기 준비가 되어 있고 손이 하나 부족해서 어차피 못 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 비대면 사회가 디지털화의 가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지털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아마 우리 경제는 추락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디지털 대전환은 디지털 인재로 대비해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를 대비하기에는 디지털 인력 자체가 매우 적은 게 현실입니다. 기업들은 그마저도 필요로 하는 수준을 갖춘 인재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스카우트 전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력을 키워내는 것, 이게 바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도약의 기회를 만드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이재명의 디지털 미래 인재 양성 공약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가칭으로 휴먼 캐피털 제도를 도입해서 디지털 미래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소양을 갖춘 100만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 기존의 학교 교육과 직업 훈련 제도를 뛰어넘는 새롭게 한국식 휴먼 캐피탈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휴먼 캐피탈 제도는 인재에 선투자하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적인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휴먼 캐피탈은 소프트웨어, AI 등 디지털 역량 확충을 위한 교육비를 정부가 선지원하고 취직을 하면 나중에 일부를 갚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취직 후에 일부를 상환하게 하는 만큼 교육훈련 과정을 마치고 바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수준 높은 기업 맞춤형 교육훈련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연 20만 명씩 5년간 100만 명을 양성하게 됩니다. 교육비도 최대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 과정을 마치고 취업이나 창업을 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교육비의 일정 비율, 예를 들면 한 70%쯤, 이거는 확정된 게 아니니까 이걸 가지고 혹시
비난하지 마십시오.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먼 캐피탈은 취직 후의 일부를 갚는 자기 책임의 원칙 하에 작동되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성 또 재정 부담 완화 측면에서도 기존의 무상 직업 훈련 교육 제도와는 다른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는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현재 41개 수준인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AI, 사이버 보안 같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맞춤형으로 육성할 수 있는 계약학과, 이 계약학과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나 디지털 관련 계약학과는 특히 지방 인재 육성을 위해서 지방 대학을 거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대학이 디지털 크리에이터의 거점이 되도록 할 것인데 이게 바로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초등학생 때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빨리 시작할수록 자신의 잠재 능력 개발이나 진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초중 고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정규 교육 또는 방과 후 교실을 통해서 최소 주 1시간 이상 대폭 확대해서 교육의 효과성을 높여가겠습니다. 청년들은 군 복무가 교육의 중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특히 남성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이 그렇습니다. 교육 훈련의 중단 방지를 위해서 군 소프트웨어, AI 분야 전문 복무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의 디지털 역량 강화도 꾀하고 우수한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겁니다. 셋째는 원하는 누구나 코딩 같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소프트웨어와 코딩은 읽기, 더하기, 빼기 같은 필수 소양이자 없어서는 안 될 도구입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뒤돌아서는 어르신이 없도록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국민 누구나 예외 없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와 코딩 같은 전국민 디지털 교육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열리게 되면 아마 자동차 정비조차도 기계만 알아서는 안 되고 소프트웨어를 알아야 직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해당 분야의 기술만으로는 이제 디지털 시대를 살아나가기가 매우 어렵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기존 직업훈련 프로그램 전 영역에 디지털 역량 교육을 포함해서 디지털 시대에 소외되는 국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디지털 전환을 도와주는 디지털 멘토, 디지털 매니저, 디지털 튜터 이 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디지털 소양을 갖춘 은퇴자, 경력 단절자, 그리고 대학생과 대학원생, 취업 준비생들을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도와주는 디지털 멘토로, 그리고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디지털 매니저로 육성을 해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튜터를 통해서 초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지원하고 지역의 디지털 배움터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요한 분들의 교육 훈련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디지털 멘토와 매니저 그리고 튜터 총 5만 명 디지털 사회적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을 도와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 디지털 전환 시대, 이재명의 메타버스 정부, 짧게 말하면 메타 정부 바로 준비될 것입니다. 디지털과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연결을 통한 협업의 도구입니다. 마스크 앱 개발, 백신 예약 시스템 같은 이 좋은 민간 협력의 예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일방통행식의 디지털 정부를 넘어서서 민간 협력과 민간 참여 기반의 메타버스 정부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메타버스 정부를 통해서 인재와 기업이 그리고 기업과 소상공인이 또 시민은 공공기관들과 연결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IT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서 CIO, 소위 최고 정보 관리 책임자 제도를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민간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CIO 제도를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해서 정책 결정과 집행 단계에서 디지털 교육에 대한 배려와 그다음에 이해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성패는 과거의 질서와 기득권과의 충돌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또 미래지향적인 정책 결정을 이끌어내는가에 달려 있을 겁니다. CIO를 통해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미리 준비하는 공공기관들로 거듭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서 정부 주도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매년 예산의 약 3% 정도를 디지털 전환에 투자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물적, 제도적 인프라 투자에 30조 원, 또 전통 산업의 디지털 전환, 신산업 영토 확장, 창업 기업 성장 지원에 약 40조 원, 그리고 디지털 주권 보장에 15조 원, 합쳐서 약 85조 원 가량을 국가 재정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들도 디지털 전환 준비를 위해서 20조 원 정도의 대응 투자를 하도록 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민간에서도 최소 30조 원 이상의 투자가 이끌어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서 이렇게 총 135조 원 이상의 과감한 투자를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디지털 대전환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고 또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경험하고 준비하는 이재명 정부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든든한 방파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앞으로, 디지털 대전환 제대로, 나를 위한 디지털 대전환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 그 방법, 휴먼 캐피탈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재명 정부의 메타 정부를 한번 실질적으로 이재명 후보와 제가 함께 들어가서 시연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휴먼 캐피탈 제도로 승부한 스타트업의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연하는 이 메타 정부는 앞서서 보여드린 그 메타 정부는 현실 세계를 기반으로 한 거울형 메타 정부이고요. 이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와 제가 직접 들어가서 시연하는 이 메타 정부는 기존의 가상 현실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실질적으로 얼굴을 보고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메타 정부입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네. 오늘은 메타 정부에 대해 발표하기 좋은 날이네요. 후보님 좀 더 서두르셔야 합니다. 달리세요. 네, 후보님 매주 메타 민생버스 타시죠? 네, 지금 서울에서 못 타고 있어서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이 전국 방방곡곡을 그동안 메타버스 타시면서 다니셨는데 오늘은 이게 진짜 메타버스입니다. 네. 네, 이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컴투버스라는 그
구로 가산 디지털 단지에 있는 게임 소프트 업체입니다. 그곳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상황인데요. 여기 이 회사는 연말이 되면 이런 형태로 직접 근무를 한다고 해요. 혹시 평소에 아바타로 소통 자주 해보셨나요? 후보님? 제가 전에 거의 비슷했는데 경기도 지사로 일할 때 이 회사가 아니었던가 보군요. 그때 한번 해본 일이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 근데 그때 게임은 아니고 네. 일종의 시연. 시연. 네, 네. 그럼 여기 한번 키를 한번 눌러 보시죠. 1번 네. 키를 눌러 보시면 네, 저렇게 됩니다. 하이파이. 그럼, 네. 하이파이브. 저도 한번 답을 해보고 싶은데 이게 제 거는 지금 이 커서가 말을 안 듣네요. 이게 참 저는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 후보님 그 이제부터 이 직원들 막 박수도 치시네. 네, 같이 박수 좀 치시죠. 네. 게임에도 진심이신지 컴투스 직원들이 함께 소통하고 싶어합니다. 네, 이 컴투스 직원들이 함께 소통하고 싶다고 지금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여기 보면 닉네임이 있습니다. 말로 홈런님 그리고 미라보님, 봄봄님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서로 인사해 볼까요? 안녕. 이것도 어디 있던데요. 이 몇 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후보님도 한번 눌러보세요. 이게 어디 갔더라? 8번, 9번. 그냥 8번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수. 8번이 네네. 박수입니다. 네. 이렇게 컴퓨터에 번호를 눌러서 서로가 의사소통을 네, 하는 하나의 도구이고요. 자, 그러면 봄봄하고 말로 홈런님 다 이제 다 인사하셨으니까 이제 후보님한테 이 후보님이 게임 산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게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의 의견 직접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네. 네. 질문해 주시겠어요? 누가 먼저 하실까요? 저부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미라보님, 네네. 네. 미라보님은 지금 어디 아니요. 계시는 거예요? 사무실인가요? 지금 사무실에서 연결해서 지금 뵙고 있습니다. 아, 네. 제가 오늘 이런 거 한다고 언론사 후배들한테 얘기를 살짝 했더니 언론사 기자분들은 싫다고 하던데요. 왜냐하면 본인이 어디 있는지 다 이제 나중에 사장님이 다 알게 된다고. 그렇군요. 기록에 남게 되는군요. 네, 근데 미라보님은 뭐 그런 생각 없으세요 혹시? 그래도 메타버스로 접속하게 되면은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도 좀 감염 같은 걸 예방하면서 언택트로 근무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님께 질문하시죠. 네. 후보님이 이제 메타버스에 처음 들어와 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소감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두 번째라니까요. 평소에 이런 것들을 예상이 없던 질문이라. 네네. 어쨌든 자주 접해 보셨는지 궁금드립니다. 네, 지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데 그때 제가 들어가봤던 메타버스 공간보다는 이제 훨씬 좀 더 좀 이렇게 자연스러워졌네요. 네. 이게 이제 서로 얼굴 표정을 보게 되니까 확실하게 뭔가 이제 감이 그런 오는 것 거죠.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후보님은 앞으로 이렇게 메타버스를 통해서 국민들하고 좀 직접 만나실 생각은 있으세요?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좀 텍스트로만 보거나 네.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얼굴을 보는 게 훨씬 더 소통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말로 혼놈님 좀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닉네임 만로원만입니다. 네, 국내에는 이제 지스타라는 게임 쇼가 있는데 세계 3대 게임 쇼 등과 비교하면 좀 부족한 점이 많거든요. 국내 게임 산업의 세계적인 위상도 높이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게임 관련해서는 전 정부에서 이거를 이제 소위 4대 중독으로 규정을 하려고 했고 실제로는 이제 매우 억압적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아마 우리 국내 게임사들이 중국과 경쟁에서 많이 밀리게 됐다고 해요. 제가 그 당시에 성남시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판교에 이제 게임 관련 사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게임 산업이 사실은 컨텐츠 산업으로는 사실은 매우 각광받는 성장성 있는 사업인데 그때 아마 상당히 타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근데 과거에 우리가 그 만화방에서 만화 보면은 나쁜 학생 취급받았잖아요. 네, 그것도 매우 중요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좋은 장치인데 이제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뭐 누구 얘기하면 당구장 가면 불량소년 취급했는데 요새는 그것도 이제 하나의 스포츠로 인정받았고, 이 게임도 이번 베이징 그 북경 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될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서 이제 인력 양성이라든지 또는 제가 경기도 성남시에서 했던 것처럼 경기장 건설, 또 중계 시스템 확보, 또 선수 양성, 또 관련 산업 종사자 인력 양성 뭐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스타 외에도 여러 가지 국내 게임 대회들이 있긴 한데 그중에 제일 좀 많이 성장 발전한 게 지스타니까 국제적으로 좀 진출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재정 지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또 관심도 더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합니다. 최소한 중독 물질로 규정하지 말아야 되겠죠. 와, 여기 이 부분에서는 박수 쳐야 되는 거 네. 아닌가요? 네. 후보님의 결의가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늘범님. 네. 네, 안녕하세요. 닉네임 봄봄입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게임 업계나 게임 유저들에 대해서 아직도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내 규제까지 연결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게임을 편하고 즐겁게 즐기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쎄 전에 이제 그 셧다운제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규제에서 좀 많이 해방이 된 것 같고, 이제 게임 자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도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는 우리가 세계 경쟁에서 이렇게 좀 앞설 수 있고 또 많은 고용도 창출하고, 우리가 또 워낙 창의성이 좀 뛰어나지 않습니까? 손재주도 좋고. 제가 아마 여러분들 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때 갤러그 300만 점을 하던 사람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못했는데 어쨌든 국민들이 아마 앞으로도 그 여유 시간이 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놀이는 삶의 한 부분이고, 그 중에서 이제 이 게임도 삶의 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성장성도 좀 보고 좀 과거 생각에 매몰돼 가지고 게임하면 사람들 망가진다 이런 이상한 생각 안 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이제 게임 산업에 종사하시는 젊은이들이 엄청 친숙함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친합니다. 이 봄봄님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를. 봄봄님. 네. 자, 이제 그런 아마 우리 후보님들의, 우리 이재명 후보님의 진심이 우리 게임 산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전해졌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송재준 비상사태. 송재준 컴투스 대표 접근 중. 컴투스 직원들은 비상사태입니다. 사장님이 농담입니다. 나타나니까 비상사태 벨이 울리고 있습니다. 이 컴투스 대표님이 늘 긴장을 주시나요? 어디 계십니까? 지금 아직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어디 계십니까? 네, 여기 나타나셨네요. 이 송재준 대표님이신데, 이 송재준 대표께서 우리 후보님께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안녕하세요. 이재명 후보님, 박영선 위원장님, 컴투스 대표 송재준입니다. 네, 일단 컴투버스에 와주신 두 분 너무 환영합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저희는 여기 지금 사무실에 있는데요. 그러세요? 구로 네, 가산 집에서도 디지털단지. 접속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아무튼 저희는 여기 컴투버스라는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그 생활도 하고 일도 하면서 이런 것들이 그 블록체인상의 토큰 경제로 돌아가도록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게임 회사인데요. 그 주력 사업인 좀 게임 관련해서는 지금 뭐 세계 게임사와 경쟁을 하고 있지만 그 P2E 블록체인 게임에 있어서는 현재 규제 때문에 한국을 제외한 해외 시장만을 타깃으로 서비스를 좀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웹 3.0 그 프로토콜 경제의 확산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그 이용자와 함께 성장의 과실을 나눈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규제 부분을 그 정책적으로 잘 풀어주신다면 저희 한국 게임사들이 글로벌 시장을 꼭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산업 현장에서 규제와 관련된 의견들이 참 많은데 제가 요즘 이렇게 느끼는 바는 그런 거죠. 과연 이 규제를 실제로 이제 만들고 집행하는 전문 관료들이 이 사회 현상 변화를 쫓아갈 만큼 또는 일선의 기업인들이나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낫냐,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빠른 시대에는 시장의 변화, 혁신과 창의를 좀 존중해서 정말로 해서는 안 될 것들을 몇 가지를 정한 다음에 나머지는 가능하면 자유롭게 좀 풀어주고 네. 문제가 생기면 그때 사후 규제를 하는 방식들을 좀 도입해서 좀 자유로운 혁신 공간을 열어주는 게 중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 가장 훌륭한 그 혁신가인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역할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컴투버스를 찾아서 의견을 나눠봤는데요. 후보님 재미있으셨습니까? 네, 그런 대로 좀 네.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약간 불편하긴 한데, 예. 그건 재밌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안녕히 가세요. 예,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걸로 빠이빠이 해야지. 네, 이걸로 빠이빠이 하십시오. 네. 네, 이어서 우리 그 휴먼 캐피탈로 승부한 스타트업 코드 스테이츠 어떤 형태를 가지고 승부를 했는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경제적, 사회적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본인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미션과 사람의 잠재력에 투자하는 휴먼 캐피탈의 비전으로 디지털 인재 양성과 디지털 일자리 연결을 하고 있는 코드 스테이츠의 대표 김인기입니다. 코드 스테이츠는 연간 3,000명 이상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부트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육 비용을 전액 먼저 청년들에게 지원하고 청년들이 취업에 성공하면 그때 소득의 일부를 코드 스테이츠와 공유하는 소득 공유 모델이 저희 핵심 사업 모델입니다. 이 사업 모델을 통해 저희가 많은 성과를 그동안 달성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는 경제력, 전공, 거주 지역, 성별과 상관없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이 닿지 못한 분들에게도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교육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교육을 먼저 수강하고 연봉 3천만 원 정도 이상으로 취업에 성공하면 그때 소득의 일부를 코드 스테이츠와 공유하는 소득 공유 교육 모델을 도입하였습니다. 저희 수강생의 약 85% 이상이 원래 IT 관련 전공자가 아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약 81% 이상이 디지털 분야로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교육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어디서나 함께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인터랙티브 학습 환경을 구축해서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 거의 모든 지역에 저희 학생들이 학습을 하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에 대한 지원 사업도 확대해서 실제로 디지털 분야의 남성분들이 대부분 많은 경우들이 많은데 더 많은 여성들이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한 25% 정도가 여성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령대를 보면 20, 30, 20대부터 30대 세대가 가장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19살 학생부터 이제 기업을 은퇴한 50대 퇴직자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뜻을 모으는 구글이나 루트 임팩트 같은 재단과 함께 임팩트 캠퍼스 같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의 제공이 교육에서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수강한 사람들의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는 다양한 기업들과 함께 실제 현장에 필요한 교육을 만들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정규 학습 기간 한 6개월 이내의 기간의 학습뿐만 아니라 이후에 실제 현장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기업과 함께하는 협업 프로젝트, 그리고 실제 코드스테이치 수료생들이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초대되어 평생 함께 배우고 성장하고 또 새로운 일자리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기업들과 저희는 채용 파트너십을 통해 굴지에 여기 보이는 큰 기업들은 물론이고 이제 막 시작하고 성장하는 스타트업 약 300여 개와 공식적으로 제휴를 체결해서 함께 현장에 필요한 교육을 논의하고 만들고 또 인재 채용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코드스테이치 수료생들이 블록체인, 웹3, 인공지능, 그리고 클라우드, 핀테크와 같은 수많은 다양한 디지털 분야 1000여 개의 회사에 취업해서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웹3 분야나 새로운 디지털 경제 시대에 더 많은 인재들이 활약할 수 있도록 이런 휴먼 캐피탈 제도를 확대해서 저희가 투자하고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 코드스테이치와 함께 성장한 디지털 휴머니스트들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디지털 휴머니스트들하고 대화는 어떻게 해서 이 가상 공간에서 제주도에 살아도 강원도에 살아도 교육이 가능한지 그것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서 좀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 주십시오. 네, 이것은 이제 후보님 마이크를 드셔야 되고요.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의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서 오디오로만 서로 소통을 하는 것이죠. 지금 많은 수강생들이 지금 실제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수강생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어요? 안녕하세요, 후보님.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수강생들 중에서 우리 후보님께 질의하고 싶으신 분 질문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후보님. 저는 소프트웨어 과정을 수강 중인 박강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원래 요식업 분야에서 헤어스타일이 왜 일을 그러니까? 하다가 헤어스타일이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네. 제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네. 네,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원래 요식업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IT 분야가 융화할 것 같아서 개발자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는데요. 저처럼 IT 분야로 커리어 전환을 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IT 분야 일자리 창출 정책이 궁금합니다. 앞으로 아마 이제 우리가 산업의 전환을 이뤄내야 될 텐데 우리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이제 재생에너지 사회로 이제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면 기업의 형태가 바뀐다.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전환이 각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 이제 기업들이 새로운 이 디지털 환경에 적응해 나가야 될 텐데 아마 아시는 것처럼 지금 소프트웨어, 이제 특히 AI 관련된 인력들을 기업들이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스카우트 경쟁이 벌어지고 초보 인력조차도 대개 연봉이 5, 6천만 원씩 되는데도 사람을 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각 학과 대학들이 필요한 인력들을 양성해내지 못하는 문제들도 심각해서 아까 제가 발표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학과라든지 소프트웨어 전문대학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아마 수요를 제대로 채우지 못할 정도로 수요가 많을 거기 때문에 열심히 역량 확보해 놓으시면 제가 보기엔 취업이나 아니면 일자리는 거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한 분 계시죠? 질문하실 분.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코드스테이츠에서 AI 부트캠프 수강 중인 최중훈입니다. IT 분야로 커리어를 전환하고 싶어도 장기간의 학습 기간이 경제적으로 부담돼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훈련 장려금이 지급되고는 있지만 한 달 생활비로는 부족한데
혹시 수강생들이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현재보다 어느 수준으로 강화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이제 구상은 교육비를 지원한다. 이제 1,5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이제 그런 계획인데, 생계비, 최소한의 생계비도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근데 지원의 내용은 문제겠죠. 그야말로 그냥 지원인지 대출인지 사후에 전액 상환할 건지 일부 상환할 건지. 저희는 지금 말씀을 좀 감안해서 그 부분은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좀 필요하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것도 나중에 환수할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대여해 주는 방식, 그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학생들도 지금 학자금 말고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있죠. 예. 네. 답변이 충분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 수강생과의 대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지금 후보님하고 원래 그 예정된 시간이 2시 40분까지였는데 이게 후보님께서 답변을 너무 자세히 해주시고 해갖고 지금 시간이 많이 저 때문이에요? 지체가 됐다고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번에 이걸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스타트업만 해서는 스타트업들이 이제 이런 스타트업들이 여기저기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이것 갖고도 부족하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이제 아예 인력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되면 이런 대기업과의 협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례 발표 짤막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의 유종민입니다. 대외적으로 저희 프로그램이 영어로 삼성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for Youth라고 해서요. 약칭으로 사피로도 좀 불리고 있습니다. 사피는 함께 가요 미래로 Enabling People이라는 삼성의 사회공헌 비전과 약 30년간의 교육 소프트웨어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우수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그리고 인력 미스매칭 해소, 이를 통해 청년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회공헌 사업으로 2018년 12월 설립되었습니다. 사피는 만 29세 이하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총 10,000명 규모의 인력을 양성할 예정입니다. 기간은 1년간이고요. 2학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발은 연 2회 진행하는데 특히 올 1월에 입학하는 7기의 경우는 당초 저희 850명에 정부 지원 300명을 포함해서 1,150명으로 확대를 했고요. 연간 2,300명 규모입니다. 사피의 전국 교육장은 삼성전자와 관계사의 사업장과 연수원을 활용하여 총 5개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인프라는 1학기 강의장, 2학기 강의장, 취업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있고요.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교육을 위해서 4개의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교육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커리큘럼입니다. 1학기는 집중 코딩 과정입니다. 저희는 소프트웨어 전공 대학 졸업자 수준을 목표로 1학기를 운영하고 있고요. 2학기는 프로젝트 수행 과정입니다. 소프트웨어 실무 경험을 가진 개발자를 양성하는 것이 저희 2학기 과정의 목표입니다. 저희 사피는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취업 컨설턴트들이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취업 컨설팅이 있고요. 연간 100여 개의 회사가 참여하는 회사 설명회, 그리고 2개월간 취업에만 집중하고 취업 역량만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자페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료생 2,785명 중에 2,091명이 취업하는, 즉 취업률 75%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피 교육생들에게는 특별 전형이나 서류 면제, 경력 인정과 같은 우대 조건을 제시하는 회사가 현재 104개사이고요. 이는 계속 확대될 예정입니다. 특히 사피는 교육생들이 교육과 취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월 100만 원의 생활비, 즉 저희는 교육 지원비라고 하고 있는데요. 교육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고 물론 교육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이와 같은 교육 인당 교육비가 연간 약 인당 4,300만 원 수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국가 측면에서는 청년 실업률 감소에 기여하며 국가 경쟁력 강화하는 데 효과가 있고요. 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의 부족난을 해소하고 청년 개인에게는 취업 경쟁력이 높은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커리어를 축적할 수 있는, 즉 청년 일자리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간 4,500만 원을 투자하는군요.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평균 1,500만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드렸는데 이것도 한번 조금 더 궁리를 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렇게 디지털 인력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고 기업들은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연결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참 좋은 일자리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활용해 보니까 이렇더라.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 발표를 맡은 인공지능 디지털 플랫폼 기업 ZW 캐드 코리아 대표 최종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오신 분 중에 참 괜찮은 중소기업 앱 까신 분 계십니까? 한 분이라도? 저기 계시네요. 네, 정말 좋은 기업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앱을 만든 사람이 아니고 이 앱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용해 보니 너무 좋아서 짧게나마 선대위에 소개하고자 더 많은 기업과 청년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 의미 있는 자리라 되어 부담을 덜고 편안하게 발표하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기업이 99%, 그다음에 근로자의 83%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일 100명이라면 83명은 구조적으로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말합니다. 가까운 곳이었으면 조직과 성향이 잘 맞았으면 한다. 일만큼 보상되고 휴가도 자유롭게 쓰고 워라밸이 보장되는 곳이었으면 한다. 여기까지는 딱 저희 회사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 공공기관에 비해서 중소기업은 너무 많습니다. 공개된 정보도 적어서 어디가 좋은 기업인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임금, 기업 문화, 워라밸을 한눈에 볼 수 없을까? 이런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중소기업 전용 일자리 플랫폼 참 괜찮은 중소기업 앱. 정부 지자체에서 인증받은 12만 개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재무성과, 영업이익, 퇴사율 등등 좋은 선발 기준으로 약 3만 개 정도의 우수 중소기업을 선별했습니다. 이 기업 안에 물론 제가 발표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있겠죠. 참 괜찮은 중소기업 앱은 전국 시도 단위로 실시간 구인 현황 확인 가능한 일자리 빅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웹 모바일 지도 기반으로 주변 우수기업 소재를 확인 가능합니다. 복잡한 재무구조, 여러분들도 재무제표 보실 수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학생들은 더더욱 모르겠죠. 그런 어렵고 복잡한 재무제표를 인포그래픽을 통해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일자리 매칭이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 2월에 오픈 이후 정부 부처와 협력 체계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기업 정보, 채용 정보 전달만으로는 부족하다. 청년들에게 조금 더 정보를 주기 위해서 무엇이 있을까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단순 정보 제공에서 벗어나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청년들에게 좋은 기업인
나에게 맞는 기업을 찾아주자. 기존의 채용 절차는 미스매칭으로 해서 대단히 어렵습니다. 역량 검사 기반의 AI 직접 매칭 서비스는 잘못된 매칭에 소요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구직자의 과거 스펙이 아닌 미래 성장 잠재력을 측정, 중소기업에 필요한 저스펙, 고성장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즉, 능력과 기회를 매칭합니다. 이러한 직접 매칭 서비스는 올 3월부터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이것으로 참 괜찮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마치고 제가 기업 대표로서 플랫폼을 경험한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월에 여기 오신 전 박영선 장관님, 그때 참석했던 플랫폼 행사에 함께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회사도 강남에 있고 연봉도 높고 어느 정도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인재를 뽑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참 괜찮은 중소기업 앱을 소개받고 그거를 통해서 저희 회사를 홍보하는 영상도 만들고 그 홍보하는 영상이 약 4만 명이 봤다고 합니다. 참으로 대단한 게 그 영상의 시간은 17분 24초입니다. 상당히 많이 본 거죠. 중소기업이 제작한 그런 영상인데도 불구하고요. 덕분에 저희 회사도 관심이 돼서 한 2명 정도의 인력을 추가적으로 채용했었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제가 지금 방금 소개한 이 플랫폼을 여기 계신 중소기업 분들이 많이 활용하시고 또 지인분들에서 홍보해가지고 아직 이거를 모르는 청년들한테 더 많은 좋은 일자리를 찾아와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의 메타 정부가 되면 아마 더 다 미스매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소프트웨어 협회에서요. 그래도 이것은 꼭 좀 후보님께 건의하고 싶다 하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짧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후보님 떠나셔야 된다고 지금 진행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네. 예,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부회장 김동철입니다.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를 비롯해 소프트웨어 관련 14개 협회와 단체 40만 종사자를 대표하는 소프트웨어 단체 협의회에서 마련한 정책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배경입니다. 디지털 전환기 핵심 국가 경쟁력인 소프트웨어 역량 향상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디지털 뉴딜,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게임사, 플랫폼 사업자, 금융 등 대기업으로 인력이 쏠려서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일락난은 심각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외상 클라우드 독과점에 따른 디지털 주권 붕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디지털 일자리 창출입니다.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디지털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후보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100만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에 더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채용과 연계된 인재 양성 사업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원격 개발을 원칙화해 인력이 소프트웨어 산업계를 이탈하지 않는 근로 환경도 조성해야 합니다. 둘째, 소프트웨어 융합 원천 기술 확보입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은 소프트웨어에 기반하고 있으며 디지털 패권 확보를 위해서 미국, 중국은 원천 기술 연구를 강력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GPS,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의 중심 기술은 국가 주도로 원천 기술이 개발된 후 상용화된 기술입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원천 기술은 개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 주도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셋째, 클라우드 활성화입니다. 핀테크, 자율주행, 헬스케어 등은 클라우드 기술에 기반한 융합 신산업으로서 클라우드는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술이지만 국내 시장 외산 점유율이 80%를 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산 클라우드 사용을 원칙화하고 수요 발굴과 전환을 지원해야 합니다. 메타버스와 같은 신산업 성장을 위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합니다. 넷째, 소프트웨어 가치 인정입니다.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모두가 공감하지만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토대인
적정 대가가 지급되지 않아서 재투자, 기술 향상,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어렵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가치를 충분히 반영한 예산 책정, 유지 관리비 지급 기준의 준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IT 거버넌스 강화입니다. 과기 정통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에 분산된 디지털 관련 조직과 기능을 통합해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대통령실의 수석 비서관급으로 디지털 혁신 수석 신설도 건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또 그 스타트업의 건의를 위해서 앨리스의 김재원 대표와 스파르타의 황순영 이사 두 분이 앞에 와 계신데요. 후보님께 짧게 한 말씀 하시고 후보님이 들으시고 마무리 발언하고 그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디지털 교육 실습 플랫폼 앨리스를 운영하고 있는 김재원 대표입니다. 저희는 이제 모든 기관과 기업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K디지털에도 참여해서 많은 양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인재 100만 명 양성 계획이 인상적이었고요. 저희는 이 많은 양질의 개발자에 필요한 만큼 전문가와 협업 그리고 글로벌 협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바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프트웨어 강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앨리스의 김재원 대표님. 그리고요, 네, 스파르타의 황순영 이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후보님. 전 팀 스파르타 공동 창업자 황순영입니다. 저희는 죄송합니다. 누구나 큰일 낼 수 있어를 비전으로 소프트웨어 역량 보급을 미션으로 해서 연 10만여 명에게 코딩 교육을 보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국가에서도 나름의 정책 제안을 하겠지만 민관의 협력, 저희도 또 나름의 보조를 맞춰가는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기 정부가 민간 기업에 바라는 역할과 협력 방안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제 후보님께서 마무리 발언 하시겠습니다. 네. 네, 아까도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제 중앙 정부 이제 관료들이 정책 결정을 하고 또 중요한 판단들을 내리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사회 변화를 따라가기가 매우 쉽지 않다는 현실을 인정하자라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도정을 해보면서도 느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기업과 관련된 이제 행정 서비스도 시장이 원하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잘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거죠. 그건 민원이라고 취급하지 말고 현장의 요구를 잘 정리해서 무리 없이 이제 시장이 잘 작동하게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잘 할 수 있게 경제인들이 경제 활동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보는 거죠. 당연히 이재명 정부에서는 원치 않더라도 저희가 자꾸 물어볼 거예요. 뭘 하면 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의견을 수렴하느냐 마느냐 문제가 아니라 그건 필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민관의 협력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시대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료의 이제 우월적 지위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이제 과거의 얘기가 돼야 되겠죠. 그 행정은 서비스다. 그리고 공급자 중심의 행정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그게 아마도 이제 가장 상징적인 게 메타 정부로 표현되는 거겠죠. 네트워크와 이제 수평적인 관계가 중시되는 사회로 수직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그런 사회로 가야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적응하고 또 선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도 저도 아주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말씀 속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속에서 많은 시사점도 얻었고 또 우리가 앞으로 디지털 사회를 향해서 어떻게 나가야 할지도 많은 정보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예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마 1시간 10분 동안 우리 이재명 후보님의 진심을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변재일 자문위원장님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병기 수석 부위원장님, 또 이용우 부위원장님, 또 박성준 부위원장님, 또 홍정민 부위원장님, 또 강선호 부위원장님, 오용환 부위원장님, 김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하헌기 디지털 대변인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서경 정책과제본부장님, 임승빈 정책지역본부장님,
그리고 김정호 국가과제위원장님, 홍영준 디지털 일자리 위원장님, 공정식 R&D 전환위원장님, 양동우 중소벤처기업위원장님, 그리고 최수만 중소벤처기업 공동위원장님, 김정기 소상공인위원장님, 그리고 이경훈 디지털 문화예술위원장님, 김세용 디지털 도시위원장님, 변녹진 문화예술 네트워크 위원장님, 명승환 메타정부 분과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